하나님과의 수다 두 번째 실천편입니다. 이 2교시 수업은 내 뜻대로 현실을 바꾸는 12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두 10개의 작은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내 뜻대로 현실을 바꾸는 12가지 방법. 소제목은 타인의 의견도 자신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바꾸려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쉽지. 관념이란 무엇인가를 믿는 상태니까 그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현실이라는 거울을 보고 감정이 흘러넘치는 사건에서 그곳에 진범인 고정관념이 있는 거지. 이렇게 고정관념을 찾았다면 전혀 다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관념은 금방 사라질 거야.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자네에게는 두 가지 모순되는 믿음이 존재하네. 표층의식에서는 예를 들어 성실함은 멋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층의식에서는 성실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반대쪽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성실함도 멋있지 않을까 하고 말일세. 플러스 1을 믿던 사람이 마이너스 1을 믿게 된 셈이니까 양쪽 다 믿으면 0이 되지.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지녔던 관념은 사라진다네. 이제 자네는 성실함을 멋있다고도 멋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성실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버렸으니까 성실함은 어떤 관념과도 붙어있지 않지. 이름하여 한 발씩 다가가기 수법이라네. 그리고 대부분 표층의식에서 싫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 심층의식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개의 경우 자신이 심층의식에서 믿고 있는 생각은 타인의 말을 통해 표현되고 자네의 현실에 등장하는 건 타인을 포함해 모두 자네 자신이라고 했지. 놀랍게도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셈이라네. 표층의식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에고, 불교에서는 자라고 부른다네. 표층의식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개는 현실이라는 거울에 본인으로 등장하지. 하지만 정반대 관념은 심층의식이라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으로 등장한다네. 하지만 둘 다 당신의 의견이야. 그러니 고정관념을 가장 빨리 없애려면 에고가 믿는 정반대쪽으로 다가가면 돼. 이렇게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야. 따라서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지. 자네는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나? 자, 수업은 계속됩니다. 현실이 거울이라면 거울을 향해 행한 대로 전부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네. 거울은 자네를 비추고 있어. 자네 행동을 계속 되받아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울 속에 손을 놓고 거울 속 자신의 머리 모양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야. 한번 거울 앞에 서서 해보게나. 거울 속 자신의 머리 모양을 자신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지 말일세. 거울은 현실이라고 얘기했지. 현실을 먼저 바꾸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네. 현실을 바꾸려면 투영한 쪽인 당신의 생각을 먼저 바꿀 수밖에 없어. 좀 더 설명하자면 사건을 먼저 바꿀 수는 없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바뀌면 그저 거울에 불과했던 현실은 저절로 변한다니까. 자, 이번에는 우주의 소원을 비는 유일한 방법, 상상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했지. 즉 믿음이 곧 현실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인즉 현실과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네. 그런데도 인간은 슬픈 일이 닥치면 그저 슬프다 말하고 화나는 일이 발생하면 그저 짜증난다 말하지. 그러고 있다가는 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걸세. 현실과 다른 뭔가를 먼저 생각할 것, 이게 핵심이야. 즉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하고 말일세. 현실, 즉 거울을 보며 감상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지 의사를 표명하라고. 현실과 다른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상상이야. 상상이란 현실과 다른 일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기적의 능력이야. 거울에 비친 일과는 다른 일을 거울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어. 우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기적의 능력이 바로 현실과 다른 일을 생각하는 상상이야.
그러니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부터 현실과는 다른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도록 하세. 상상이야말로 우주의 소원을 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상상으로 우주를 변화시켜봐. 그런데 우주의 소원을 빌 때는 부정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자네들이 소원을 빌어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조금 전에 상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줬지. 그 말을 들은 자넨 상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상상에도 요령이 있다고. 예를 들어 자네가 음료를 주문하는데 쓰지 않은 음료를 달라고 했다고 해보세. 즉 자네는 쓴 건 싫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인간은 싫다라고 한 부분은 상상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쓴 음료는 싫다라고 말하는 동안 쓴 음료만 계속 상상하고 있다네. 즉 단 음료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쓴 음료를 주문해 온 셈이지. 우주는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 우주는 부정어를 이해할 수 없어. 자네들 인간의 부정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우주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네. 전 가난이 싫습니다. 어렵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월세 청구서에 벌벌 떨며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 사람은 쭉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단 말일세. 상상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 우주에서 계속 가난을 상상하고 있다고.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해보게. 상상하는 동안 자네는 상상하는 일 자체에 계속 기운을 쏟아붓게 될 거야. 기운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법이지. 그럼 무엇이 싫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가를 말하며 올바른 상상으로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할 수 있다네. 먼저 표를 하나 만들지.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맨 위쪽 왼칸에는 싫어하는 일, 그 옆칸에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옆칸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옆에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맨 마지막에 결국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이렇게 구분하는 걸세. 이를테면 자네가 늘 생각하는 가난이 싫다는 소원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먼저 맨 왼쪽에 가난이라고 쓰게. 이게 자네가 늘 상상하고 주문하고 있는 소원이야. 가난이 싫다고 한들 싫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가난만을 상상하게 된다는 뜻이네. 그리고 바로 그 옆칸에는 바보처럼 싫은 일을 상상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게. 이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거라네. 싫은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기만 해도 되니까 그때 비로소 당신은 바라는 방향이 되게 얘기할 테지. 놀랍게도 여태껏 인간은 자신의 진짜 소원과 180도 반대되는 것을 계속 빌어왔어. 자네는 복권 당첨이 소원이라고 했지. 그럼 자네는 복권 매장에서 줄 서기가 취미인가? 아니지.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겠지. 그럼 자네 꿈은 복권 매장에서 줄 서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본래 수없이 많다네. 그러나 2번째 칸에 적는 행동 부분은 그 사람의 좁은 고정관념 안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기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 방법은 가리지 말고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만 상상하도록 하게. 자, 이제 부자가 된 자신이 어떻게 느낄까 상상해 보게나. 그리고 그 감정을 4번째 칸에 적으면 돼. 뭉클이라든가 안락함이라든가. 지금 자네는 우주에 제대로 소원을 빌고 있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망을 빌고 있네. 게다가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이미 느끼고 있어. 마치 실현된 세계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일세. 사람은 경험한 적도 없는 일을 느낄 수가 없는데 자네는 지금 부자가 된 양 안락함을 느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예전에 경험해 봤던 감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라네. 일상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 분명 있었을 테니 말일세. 그것을 5번째 칸에 쓰게. 자, 이제 자네 꿈은 이루어졌다네.
복권을 거치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 느낌을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으니 말일세. 사실 행복을 느끼는데 복권은 필요 없다네. 돈도 필요 없어. 아무 이유 없이도 깨닫기만 하면 지금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네. 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행복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얘기야. 갑자기 목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지 않아도 된다네. 지금은 우선 방향 전환만이라도 배워두게나.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늘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게. 이어지는 수업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를 찾자입니다. 자네들은 늘 부족함만을 보고 있어. 자기 주변에서 없다를 찾는 명인들이지. 자기 주변에서 부족 말고 충족을 찾아보게. 관점을 바꾸는 훈련도 된다네. 그리고 이건 훈련이야. 있다를 찾는 습관을 붙기만 해도 눈 깜짝할 새 현실이 바뀐다네. 왜냐하면 몇 번이고 충족을 느끼다 보면 심증 의식조차 충족을 믿게 되거든.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면 현실에 있다가 자꾸만 나타나지. 당신이 충족을 믿고 있으니 말일세. 자, 행복을 찾아보게. 찾기 시작하면 금세 보인다네. 찾는다는 행위는 찾고 싶다는 당신의 소망을 의미하니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행복만 잔뜩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당신은 순식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네. 사실 행복해졌다가 아니라 깨달았다에 가깝지.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거든. 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란 말일세. 그런데 말이야, 이 세상에선 부족함도 중요하다네. 없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족하다는 욕망을 느끼기 때문에 자네들은 충족이라는 희망을 쫓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세계는 너무 재미없지. 본래 소원이란 부족함을 의미한다네. 부족함이 없으면 소원이 생길 턱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충족된 세계에는 욕망조차 생기지 않지. 결국 당신들이 꿈꾸고 있는 세계란 굉장히 지루한 세계라네. 부족함이 있는 이 세상과 뭐든지 충만해 있는 충족의 저 세상. 대체 인간은 어느 쪽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싶어 할까? 미스로 이 세계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도록 해. 인생을 즐기려면 부족함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커다란 우주를 믿고 그냥 편히 흐름에 몸을 맡기는 편이 좋아.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이미 내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 세상은 당신 바람대로 이루어지니 당신이 믿는 것은 전부 현실이 된다. 이 우주의 유일한 법칙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일깨워줬어. 지금 눈에 비치는 모습, 그건 모두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에 당신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네.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어. 그러니 혹시 보기 싫은 것이 당신의 현실에 보인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바꾸면 돼. 하나 인간이 믿음을 바꾸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계속 뭔가를 믿게 하는 관념이라는 자동 편리 기능으로 멋대로 뭔가를 강력하게 믿고는 당신 특유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당신만 멋대로 믿고 있는 관념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채기 힘든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현실이란 이름의 거울이 존재한다네. 당신의 반사거울 현실 속에서 감정이 넘쳐 흐를 때에는 늘 당신이 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이 그 전제에 있을 거야. 그러니 감정이 분출되는 일은 늘 기회다 생각하게. 슬픈 일이든 성나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정이 일어난다 싶으면 모두 기회라네. 그 일이 일어난 덕분에 제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을 알아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은 당신 특유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면 믿고 있는 관념과 반대되는 것을 믿으면 돼.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성공하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더해져 관념이 0이 되어 사라진다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먼저 바꾸면 현실은 금방 바뀌게 마련인데 오늘까지 당신은 정반대로 접근해 왔어. 거울을 먼저 웃게 하려고,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바꾸려고 괴로워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안심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일러준 대로 현실이라는 거울을 보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자유롭게 상상하게. 상상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기적의 능력이거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소원을 비는 유일한 수단이라네. 물론 상상에도 요령이 있지. 우주의 부정어는 통하지 않으니 싫어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도록 하게. 한데 당신에게는 예전부터 싫은 현실에 대해 계속 말하는 버릇이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늘 자신에게 묻도록 하게.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나서야 비로소 싫은 일과 반대편에 있는 진정한 소원을 빌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당신은 인생 최초로 진정한 소원을 말한 셈이네만 여기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면 일이 이상해진다네. 왜냐하면 행복해지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되고 싶다 이면에 숨겨진 당신의 본심일세.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행복해지고 싶다 하지 말고 이미 행복한 근거를 주변에서 찾아야 하지. 없는 것을 멀리서 찾느라 괴로워하지 말고 가까이에 이미 있는 것을 찾는 있다 없다 탐험대 게임을 떠올려 보게. 찾아보면 있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겠지. 그렇다고 없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닐세.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한 소원은 생겨나지 않으니까. 부족함은 필요하다네. 문제는 당신이 계기에 불과한 부족함을 보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데 있어. 이미 완벽한 당신이 부족함을 보고 뭐뭐가 갖고 싶다든지 뭐뭐가 되고 싶다라고 더 바라면 그만큼 결핍을 낳게 돼. 그러니 계기를 가져다 준 부족함이 보였다면 즉시 관점을 반대쪽인 충족으로 바꾸도록 하게. 그러면 고민은 금방 사라질 게야. 본래 고민이란 선택의 문제라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가르침 기억하지? 어느 쪽으로 가든 오케이야. 우선 고민하는 일 자체를 멈추게. 그럼 괴로움도 없어질 테니까. 고민뿐만이 아니야. 후회도 환상이라네. 분명 한 곳에만 갈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저쪽을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하지. 저쪽이 좋았을 텐데라고? 그럴 리가 없지. 당신은 저쪽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늘 최선을 선택해 왔어. 다만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당신에게는 나쁜 일로 보일 수 있겠지. 하나 그 나쁜 일조차 미래에 일어날 더 큰 행복의 포석이니 오늘부터 판단 자체는 하지 말게.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거든. 모든 길은 미래의 좋은 일로 이어져 있다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좋은 일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판단만 미래로 미루도록 하게. 시간이 지나 미래의 당신이 그때 그 사건이 필요했구나 하고 말해줄 걸세. 이렇게 해서 눈앞의 사건을 나쁜 일이라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네. 여기까지 도달하면 정말 순식간에 행복한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을 걸세.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기본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에 대한 수업이네요. 좀 솔깃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